터키 경제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터키 리라가 미 달러와 가치 대비 14% 폭락하면서 말 그대로 검은 금요일이 됐는데요. 오늘도 터키 리라와 가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리라와 가치는 지금 70%가 넘게 폭락한 건데요.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글쎄 반년 조금 넘는 기간에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겁에 질린 터키 국민들은 너도 나도 달러나 유로화로 바꿔두려고 이 환전소에서 긴 줄을 설 정도가 됐거든요. 자, 달러나 유로화 같은 외화 예금을 갖고 있는 터키 국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예치해둔 돈을 은행으로 찾으러 가도 터키 은행에 외화가 바닥이 나니까 인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외화 예금 고객들은 혹시라도 외화 예금이 동결될까봐 미리 달러나 유로화를 현금으로 인출해 두거나 아니면 외국은행 계좌로 이체해 두려고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베개 밑에 있는 달러, 유로, 금을 팔고 우리 터키 돈인 리라화를 사라! 이렇게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이건 미국이겠죠? 그들에게 달러가 있다면 우리에겐 알라가 있다. 이렇게 신앙심에 기대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국심과 신앙심만으로 이 추락하는 터키 리라를 붙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터키 경제는 왜 이렇게 위기에 빠진 걸까요? 표면적인 원인은 바로 미국인 목사 앤드류 브런슨 때문입니다. 터키 정부는 브런슨 목사가 자국민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군사정보를 취득한 스파이 혐의가 있다며 구금을 했어요. 그런데 브런슨 목사를 석방하기 위한 협상, 미국과 터키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2배로 높이는 경제 보복을 가한 겁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보복의 강도가 아직 높은 것은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일 1보복 이렇게 공언할 정도로 강경한 데다가 최근 터키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탓에 그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터키는 원래 이 고질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대규모 외채 때문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보복으로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그만 리라화 가치가 폭락한 겁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리라화 폭락으로 터키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도 내놓았거든요. 자, 그런데 터키 은행들의 파산 위기가 엉뚱하게 지금 유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터키 은행들의 돈을 빌려준 유럽 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무섭게 세계 시장으로 전염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스페인은 터키에 인해 이 위험에 노출된 자금이 833억 달러, 94조 원 정도에 이르고 프랑스는 384억 달러, 43조 원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는 유럽 은행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유로화 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유탄이 엉뚱하게 일본으로도 튀었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불안하다 이런 걱정이 커지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해외로 다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이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사기 시작하면서 이 지난 금요일 이후 엔화 가치가 5% 가까이 오른 겁니다. 자, 이렇게 엔화 가치가 오르니까 이번에는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또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죠. 그야말로 이 터키의 미국인 목사 억류에서 시작된 이 나비의 날갯짓이 터키 리라를 폭락시키고 유럽과 일본의 금융시장까지 흔들어 놓는 말 그대로 나비 효과가 일어난 겁니다. 나비 효과란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듯 작은 변화가 거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바로 대중에게 널리 전파한 사람이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입니다. 로렌츠는 처음에 이 갈매기의 날갯짓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갈매기는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나비의 날갯짓이다 이렇게 표현을 극적으로 바꾸니까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크게 퍼져나갔거든요. 자, 나비 효과라는 그의 이론이 사실 이 나비 효과는 이름에서도 증명이 된 건데 바로 이름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론이 된 거죠. 자, 이 나비 효과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나비 효과가 일어나느냐 아니냐는 나비의 날갯짓이 얼마나 크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 상황이 변화를 가져오기 쉬운 임계 상태에 있느냐 아니냐에 더 달려 있습니다. 임계 상태라는 게요. 어떤 현상의 성질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 물이 끓기 직전의 상태 이런 것들이 임계 상황인데 이 바로 경계 상태에서는 작은 경제적 충격이라도 임계 상태에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터키 문제 적용해 보면요. 사실 터키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큰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주목해야 하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 주요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 경제 상황이 좋았다면 터키 정도 문제가 세계 경제에 파장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나비 효과에서 중요한 건 어떤 사건이 당장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물이 끓기 전의 상태 이런 것처럼 변화를 앞둔 임계 상황에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한데요. 자, 지금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는 지난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장기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이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 역사상 두 번째로 긴 호황인데요. 물론 우리 한국 경제는 지난 9년 동안 이 호황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워낙 호황이 길었던 탓에 이제 언제라도 경기 둔화로 넘어가는 변곡점, 즉 임계 상태가 시작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거든요. 자, 이번에 터키에서 촉발된 나비의 날갯짓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미리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변곡점, 바로 임계 상태가 시작되면 앞으로 발생할 다른 작은 나비의 날갯짓, 즉 경제 불안 요인이 조그만 거라도 생긴다면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자, 9년 장기 호황을 누린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세계 경제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박종훈의 경제 시그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